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늘 있었지만 없었던 것, 잘 알았지만 몰랐던 것, 모두가 열망하는 소통에 관한 고민, 오늘 런웨이에서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응답을 또 준비하는 우리 창업 커뮤니케이터가 함께 나와 계신데요. 우리 강종수 멘토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자들과 공감하는 커뮤니케이터 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통이 좀 뭔가 안 맞습니다. 그죠? 네. 둘 다 한 번씩 버벅이고 또 그렇게도 한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스타트업도 늘 그런데요. 뭐 버벅이는 게 일상입니다, 스타트업은. 근데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우리가 들어봤어요. 하지만 창업 커뮤니케이터는 사실 뭐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의미가 뭔가요? 창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걸 또 고객이나 혹은 또 투자자, 또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 커뮤니케이터라는 애칭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런웨이도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메신저이자 더불어서 불통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어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소통이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다른 고객들이 다른 목적으로 인지를 해버리면 이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이건 고객들이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업무적인 파트너들, 사내 직원들 간의 이 소통이라는 건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굉장히 극소수의 몇 명의 공감대를 가지고 스타트업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의 문화적인 구조,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구조가 갖추는 게 이 기업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작가와의 소통이 또 녹화 전에 좀 있긴 했었는데 이걸 하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끼리 좀 잘 통해야 된다고. 그 손깍지 한번 좀 잡아요. 이걸 왜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해갖고 오늘도 한번 잘 한번 해보겠다라고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연일 벌어지는 직장 잔혹사. 지금 이곳에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끔찍했어요. 일정이 바뀐 줄도 모르고 거래처에 독촉 전화를. 제보자들의 충격적인 고백. 가려져 있던 진실은 놀라웠는데 순간의 실수가 부른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저주하고 싶었죠. 정신 놓고 욕하다가 당사자한테 보내버려가지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결국 오늘 사표 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의 단서는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러지? 마침내 찾은 결정적 단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근데 8만 8천 건의 증거도 있던데요. 말이 안 통하네. 직장 잔혹사를 끝낸 판도라의 상자 지금 열립니다. 세상에서 또 가장 고달픈 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직장인.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까딱하다가 실수하기 쉬운 게요. 이게 톡입니다. 카카오톡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말 실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사랑해를 사망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할머니 오래 사세요를 시옷을 오래 사네요. 뭐 이런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습니까? 오늘 또 할 얘기와 연장선인데요. 업무적으로 톡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회사의 내부 구성원 한 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퇴사를 한 이상 외부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보는 내부에서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제가 또 개인적인 것과 또 이렇게 구분이 되질 않아서 예. 또 굉장히 애로사항을 먹은 적이 있죠. 예. 이 소스들이 오늘의 어떤 대표님과 예.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연결고리. 자, 김대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토스랩의 김대현입니다. 세상과 통하는 창구를 만드신다고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용 메신저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또 간편한 프로젝트 관리, 파일 저장 등 전체적인 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사업의 또 성장 속도가 네. 또 살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2017 KICT 클라우드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 2017 올해의 대한민국 대표 앱으로 또 선정이 되셨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컨퍼런스 비글로벌 서울 2015 우승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과 얼마나 통하고 계신 겁니까? 네, 사실 설립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네. 저희가 2014년 6월에 설립이 돼서요. 오. 한 1년 정도는 서비스 개발에 예. 시간을 쏟았고요. 예. 사업은 이제 한 3년 차 접어들었는데 또 때가 맞아서 네네. 또 그리고 다행히 저희 서비스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그런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현재는 한 8만 개 이상 팀이 가입해서 네. 좀 사용하고 계시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어떻습니까? 초기에 자본금은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비스 개발을 먼저 사업 네. 전에 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텐데. 네, 그죠? 아무래도 투자가 꼭 필요로 했고요. 네. 네, 다행히 좀 전통적인 뭔가 PC 기반의 메신저를 좀 뛰어넘어서 예.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좀 잘 쓸 수 있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예. 좀 현재까지 최근에 55억 투자를 포함해서 네. 누적 125억의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열광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쓰시는 톡이 굉장히 편리하실 텐데요. 예. 그 편리함 때문에 이제 직장 내에서도 쓰시다 보니까 좀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거나 아니면 업무가 좀 잘 정리되지 않거나 파일 공유가 좀 어렵고 예. 또 퇴사자나 입사자를 관리자나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업무가 또는 파일이 회사의 자산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면서 예. 좀 많은 기업들에서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 비전이라든가 전망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시장 전망이 또 좋기 때문에 예. 투자자나 전문가들 또 대표님도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이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메일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업무적인 어떤 그 의견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모바일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을 네. 하면서 이 업무용 메신저의 시장은 단순히 소통을 편리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부분을 보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잠깐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조사를 또 해오셨어요, 그죠? 향후 5년간 연평균 24.5% 정도가 성장을 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예. 2019년에는 약 1,075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1,075억 원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다 독점을 할 수 있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은 또 크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 난 커요. 나는 커요. 그렇죠. 저한테도 크거든요. 예. 근데 이 1,075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는 건 아직 메신저 시장이 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이런 파생 효과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진다라면 이 시장의 사이즈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창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과연 또 어떻게 세상과 통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포화 속 현장으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오시는 거 아시죠? 알고 있어.
한시. 알지. 한시 알지. 한시. 오케이. 와, 진짜 와. 알았어. 알았어. 진짜 너무하다. 와, 너무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야, 너무해. 난 배추하겠습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야, 그러면 개그 하지 마라. 어? 호! 나 큰일 났다. 야, 우리 조연출 준영이의 문자를 박준영 선배한테 개그 하지 말아라고 보내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문자 잘못 보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얘는 지금 내가 야, 넌 진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진짜. 대본. 오케이. 대본이 어디 있는 거야? 대본이 어디 있지? 저 어디 있지? 업무와 사투를 벌이는 현프로에게 다가온 의문의 사나이.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예. 누군데? 예. 지금 파일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일을 못 찾고 있어요. 업무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파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한번 따라오시죠. 갑자기 오셔서. 예, 알겠어요. 예.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고 가버렸어. 무슨 서비스가 있다는 거야? 오늘의 주인공을 따라 도착한 이곳. 네, 이쪽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이군요. 네. 야, 지금 뭐 이렇게 사무실이요. 와, 무슨 저기입니다. 정말 사무실입니다. So we check the Sunday message related to Elton Thursday, 5 finish on Monday. So is it okay? in a week. Yeah, but when is it gonna be released?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아닙니까? 저희 서비스가 단지 한국 서비스가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타겟팅하다 보니까 또 이런 다양한 뭐 국적이나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실제 저희 서비스 개발에도 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대표님은 어디? 저는 코리안. 우리 코리아입니다. 코리아입니다. 한국. 네. 업무에 집중할 시간. 그런데 자리에 있어야 할 직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대표님, 그런데요. 이제 열심히 다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군데군데 비어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출근을 안 하신 건가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만 자랑하려고 놔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 저희 서비스 잔디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네, 지금 메시지 들어온 거 보니까 좀 뭐 개별 룸에서 업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룸이 있다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감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네.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직원 발견. 사람이 왔는데 신경을 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봐도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네요. 예. 나 온 거 몰랐어요? 그래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 아주 좋은 인재를 뒀네요. 네. 또 다른 직원들을 찾아 나선 현프로. 자, 어디에서 또 팀원분들이 어디 계실까요? 저기요? 네. 뭐 화면이 저기 뭘 보고 계시는데 약간 뭐 웃고 즐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히 업무 관련된 일일 겁니다. 아직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의 바람대로 업무 중인 걸까요? 하지만 TV를 보며 웃고 있는 직원들. 놀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자, 지금 업무 중이십니다. 그렇죠? 예, 업무 중에 지금 어떤 영상을 보고 계셨는지 해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다 개발자인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만드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자들이 피드백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재밌게 저희가 UCC처럼 영상으로 제작한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케이! 콜! 좋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일 즐겁게 예, 잘 하시고요. 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우, 야, 눈알이 막.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가시죠, 이제. 예. 우리 또, 딴 데로 우리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제가요, 직장인이 아니라서, 예, 이게, 잘 모르겠는데, 가장 그 손꼽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제별로 업무를 분류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파일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뭐 너무 영구 많죠. 보관. 예. 아, 메리트 있네. 네. 주제별로 나뉜 대화방에 초대되면 이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물론 과거 공유했던 파일들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파일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런데요,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 네. 뭐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기 전문가이신 우리 CTO님이 여기 바로 계시니까 여기요?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직원들의 마음까지 관리하는 콜 CTO. 아니, 근데 이게 그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쪽에서 보시면요. 예. 지금 저희가 실시간에 어떤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금 예. 실시간으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저희만의 기술을 통해 갖고서는 빠르게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아카이브를 이용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기록 보관소. 데이터나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파일 형태로 변환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싶은 현 프로. 대표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네. 오늘 저희 좀 비즈니스적인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예. 좀 사전에 조금 어떤 얘기를 나눌지 좀 고민하고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미팅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초기 기업들을 좀 많이 입주사로 모시고 있는 기업하고 좀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시죠. 네.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좀 입주사 분들이 조금 만족하는 하나의 좀 서비스로 좀 되고 있는지. 네,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저희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주사들을 위해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잔디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월 그 집계를 하는데 지난 1월에도 거의 신청 업체 수가 30개 정도 되고 계속 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채워진 미팅. 오프라인상으로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만남을 약속합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보강해서 더 좋은 어떤 제휴 서비스 드릴 수 없을지 좀 고민해서 한 2달 정도 뒤에 한 번 더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기회가 되시면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시죠. 저희 불러만 주시면요, 언제든지. 어차피 제가 부르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작가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불러달라고 한번 그 표정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또 미팅이 하나 끝났네. 네, 근데 미팅이 계속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좀 중요한 미팅이 또 바로 연이어서 있어가지고. 안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있어요. 빨리 이동하시죠. 들어가야 됩니까? 네. 마치 올림픽에라도 출정하는 듯 비장한 모습. 각자의 노트북과 셀카봉을 무기 삼아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 여기 미로 같은 공간입니다, 그죠? 네, 곧 나옵니다. 네네네. 오늘 무슨 미팅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개발 과정을 전체랑 공유를 하는 데모데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요? 네. 그거는 스타트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사업 모델을 투자자한테 이제 공개하는 행사 같은 거 아닙니까? 꼭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 2주마다 같이 전 직원들이
어떻게 저희 잔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데모데이 미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좋아요. 지금 저도 한번 듣고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예.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맵 클라이언트 쪽은 그 레이아웃 어떻게 작성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슈를 올려놓고서는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탑 쪽에서의 그 사용성을 좀 높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지금 이모티콘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딴에서 리소스 관리라든지 추후에 점점 많아지는 걸 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체계를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추가된 기능이나 개선되는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개발 담당자들이 직접 시연을 하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의 일정은 없는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데모데이도 참석해 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큰 도움이 안 돼서 어쨌든 저는 갈게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조심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지내세요. 나중에 뵐 수 있으면 뵐게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밟을수록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잔디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 회사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라라. 이 회사야, 잘 자라라.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해주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많은 어떤 소통의 어떤 중심에 있는 우리 대표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한 거를 또 이제 영상에 또 제 마음을 또 담아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마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서비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여기는 또 소통을 다루고 있는 메신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영상에 봤을 땐 굉장히 일을 하는 방식이나 뭐 또 좀 굉장히 편안하게 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의 소통이 자칫 잘못하면 단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업무용 메신저를 만드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이 각자 다른데 뭔가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을 만드는 회사가 이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회사 내에도 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좀 추구하는 조직 문화인 사실 자율성,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굉장히 크게 갖고 생활하시는데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좀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특히나 이제 초반에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서로 못하고 지나가는 동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1대1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좀 칵테일 파티 같은 형태로 좀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장도 초기에는 많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사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성장 가능성이 작은 시장이 아닐까. 네, 저희 서비스가 이제 업무용 메신저라고 쉽게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실시간 기반으로 이제 협업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이상이 이제 뭐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는 전통적인 좀 소프트웨어랑은 조금 다르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2의 서비스, 제3의 서비스들을 충분히 확장성 있게 연결해 나갈 수가 있어서 지금 보이는 모습만이 이제 다가 아닌 충분히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건 이 클라우드는 과거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적재해 놓는다라는 개념을 가상의 공간에서 이게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채널들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점점 저는 이 메신저 시장이 단순히 메신저로서뿐만 아니라 협업 툴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다니엘 핑크라는 저자가 지은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프리랜서 외주를 받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과 내가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 협업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창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업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다라면 회사의 내부적인 뭐 비용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저런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또 대표님이 또 어떻게 소통으로 세상을 또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디 서비스 주식회사 토스랩의 대표이사 김대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잔디 서비스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름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잔디가 맞고요. 네,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 잔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런 근간이 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파일도 관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강연이라고 하기에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에 관한 건데요. 좀 고민을 해봤어요.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던 아니면 실제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끌고 계시던 또는 그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뭐 대기업에 심지어 다니실지라도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좀 빼놓고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하고 계시는 소통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또 반대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 서비스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의 고민 탑 3가 뭐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꼭 우리 회사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부족해 또는 하고 있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이야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넓고 심오한 문제지만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일할 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적극적인 공유와 그 적극적인 공유를 받으려고 하는 좀 오픈 마인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업무 환경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군과 직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직책과 포지션을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각 직책에서 좀 소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왜 이렇게 회사가 생각하는 것들을 아래 위 또는 옆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울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팀장님은 야 이거 해라고 Y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을 전달하고 또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긴 했는데 좀 중간중간 피드백이라도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팀장님들은 바쁘시죠.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기다리느라 30분, 1시간을 약간 애매하게 다른 일에 집중도 못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야, 어차피 위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임원 걱정이야. 그냥 우리 할 일이나 해. 이런 식의 대화를 좀 많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냥 웃고 넘기기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의 회사를 다니고 하나의 회사라고 하면은 목표가 100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의 초점이 좀 더 좁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적극적인 공유와 이 적극적인 공유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어떤 도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업무 생산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메신저, 업무용 메신저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는 분야를 보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실 하루에 거의 반 이상을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우리는 일하고 라는 분야에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하루에 반 이상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좀 야, 이거 업무용 메신저 다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뭐 카카오 택시, 콜택시가 과연 없었던 시장일까요? 굉장히 포화되어 있던 시장이죠.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게끔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무용 메신저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그룹웨어라든지 전통적인 시장이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포화된 시장일지라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서 좀 더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소통이란 무엇인가와 좀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까지 가져왔나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나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B2B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를 타겟팅을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B2B를 공략을 하려다 보니 많은 B2B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들여서 공략을 매니지먼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또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B2B 서비스지만 어느 한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그러려면 결국에 엔드 유저들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자들, 실제 직원분들이 와닿는 어떤 피처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마케팅을 비용 효율적으로 뭐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과감하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일정 사용량이 넘어가면 유료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엔드 유저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뭐 회사의 관리자분들도 유료 전환에 있어서는 크게 거부감 없이 전환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떤 가설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과 돈이 제일 어려웠고 여전히 제일 어렵고요.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거는 초기 기업일수록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어떤 공식이나 포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시면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은 어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 4년 주기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동료들이랑 나누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좀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 제 위에 소령님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야, 열심히 해. 쉬운 거면 재미없지.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좀 경종을 울렸어요. 아, 그래, 내가 어떤 쉬운 거, 단순한 거, 남들 다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고 힘든 거고 쉬운 문제는 누구나 풀었겠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접근했을 때 수많은 어떤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조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좀 힘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그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좋아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료들과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3, 4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번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그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면 같이 어느 순간에는 좀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몇 개가 확 와닿는 말이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대표님의 말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말이었는데 우리 장교님의 말. 쉬우면 재미없지. 네. 예, 오늘 강연하는 거 어땠나요? 쉬웠나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재미있었겠네요. 네, 재밌게 했습니다. 예,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 강연 들으면서 역시나 또 필드에서의 경험 묻어나는 얘기들이었는데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장사와 비즈니스, 기업을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장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리고 재고를 남기지 않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소통을 했으니까. 예.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약간 포기하면서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좀 좋았던 게 지금 이 잔디를 가지고 고객사들에게 무료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 좋은 경험이 또 수익 구조로 연결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뭐 이쯤 돼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위기에 대해서 아까 사람과 돈 때문에 힘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가 가장 큰 위기였나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깔고 가는 위기인 것 같고요. 밑밥, 잔디 같은 그런 거, 깔아놓는 거. 사업을 실제 하면서는 아까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금은 좀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 서비스를 찾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하나하나에 좀 산업군을 갈 때마다 야, 이거 그래서 누가 쓰냐? 그래서 너 어디 쓰는 데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산업별로 좀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를 쓰는 고객을 창출해내는 게 어떤 산업에 갈 때마다 늘 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럴 때 좀 저희가 해결했던 방법은 신뢰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많이 드렸었고 그거를 단지 말뿐이 아니라 뭐 3주 뒤,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완됐습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각 산업별로 좀 대표 주자들을 고객으로 좀 모시게 됐었습니다. 예, 위기가 뭐 기회가 됐네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매체, 온라인 기반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공격적으로 사용자들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결국은 경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협업의 대상자로 볼 것이냐가 이 잔디라는 서비스의 향후 비전을 어느 정도로 키울 수 있는지랑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서 뭐 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언급해 주신 서비스들이 이제 북미권이나 뭐 유럽 기반의 많은 서비스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 한국 및 아시아에서는 존재감이 있는 서비스조차 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고 그나마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 및 아시아 고객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많이 써지게 되면서 확고한 존재감을 갖는 게 초기에 저희의 좀 전략이자 포지셔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건 알고 가! 우리나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을 제외하고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메신저 전쟁 중?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먹거리,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인 메신저 영토 확장을 선언하면서 마침내 춘추전국 시대의 막이 열린 거지.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메신저 문화. 그런데 재밌게도 모바일 메신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최초의 메신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불과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인스턴트 메시지가 그 시초였어. 이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왔던 수많은 PC형 메신저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속속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 일상에 맞닿아 있는 만큼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메신저 시장. 치열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메신저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기업으로 자리 잡은 중국의 한 기업은 그 해답을 플랫폼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어. 이들은 무려 10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 최대 플랫폼 사업자로 등극하며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범주의 경제 효과까지 똑똑히 거두고 있지.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해. 사람들이 모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거지. 인류의 역사가 등장한 이래 줄곧 화제의 중심에 있는 메신저. 성공에 안주하고 멈춰서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겠지.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미래의 메신저로 거듭나길 바랄게. 네, 뜨거운 시장, 공룡 기업들 속에서 무섭게 약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또 온 것도 많은 좀 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이 훨씬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리즈 A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시리즈 B 전후에 있는 어떤 기업으로서 어떤 점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갖고 미리 대비하거나 고민하면 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찾고자 좀 선배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을 요즘에 좀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가 고민이시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본질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업무용 메신저라는 서비스를 메신저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 시장으로 타겟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업무용 메신저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계속 소통이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소통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를 결국 연구해야 되는 게 저는 이 토스랩의 미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툴들에서 좀 아이디어나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가요. 다음 단계에 또 어떤 고민이 있죠. 어떻게든 살게 되고 느리든 빠르든 어떤 시행착오가 있든 하지만 목적지엔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목적지죠.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자, 업무용 메신저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전기랑도 같은데요. 전기요? 네, 지금 약간 저희가 사는 데 있어서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이제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해라고 했을 때 업무용 메신저가 없이 업무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좀 전기를 몰랐던 분들한테 전기가 알게 되면은 정말 많은 편리함이 가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이 존재를 좀 알리고 싶은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전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전기를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써봐라 하다간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또 이게 사용료를 올려버리시면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적절히 합리적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또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흔히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MS나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좀 선두 주자로서 클라우드 소프트 영역에 있어서 좀 아시아 넘버원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시아 넘버원. 네. 보아가 갑자기 생각나죠? 네. 보아? 예, 넘버원. 그죠? 예,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 기대해 보아요. 예, 노력해 보아요. 이렇게 또 마무리를. 예,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또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저도 새롭게 공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서 이 소통을 매개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건데요.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각자 다른 캐릭터와 각자 다른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해외 어떤 다른 문화권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치밀한 데이터에 대한 축적이 결국 국내에서 또 이만큼 오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또 아마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이 잔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할 때 초심만 가지고 계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해외에서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소통을 잇는 더 큰 창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때론 너무 좋아했던 기억조차 싫어지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Keep going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정답도 결국엔 그 안에 있을 테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제 고민만 하고 살다가 다른 분들한테 제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또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었는데요. 아직 남은 여정이 너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배운 점, 레슨 런들을 기반으로 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노력하는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